AI can do half or more of those jobs right now. There's no on-off switch. It is coming and accelerating. The transition will be bumpy. You have a solution. 최근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를 통해 매우 파격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3년 이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정교함이 외과 의사를 능가할 것이며 결국 인류는 노동 없이도 풍요를 누리는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희망인가요? 아니면 공포인가요? 인터뷰를 본 저는 유토피아적인 희망보다 왜인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위기감은 저의 노동력의 가치가 빠르게 가치를 상실해가며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에서 기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진실은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미래일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고 배분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자본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의 시대가 저물고 자본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꼭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이를 데이터로 증명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세히 다룹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상위 10%의 투자 관점을 갖게 될 것이며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영상 시작부터 무거운 주제로 마음을 무겁게 해드린 것 같아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경제적 자유는 생각보다 도달하기 훨씬 쉬운 영역입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제대로 된 방향만 잡는다면 정말 누구나 10년이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경제적 자유와 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건 아마 우리가 가진 부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일 겁니다. SNS에 올라오는 외제차, 화려한 호캉스, 고가의 오마카세 같은 과시적인 소비들을 부의 척도로 삼는 순간 목표는 아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소비를 걷어내면 경제적 자유의 본질은 의외로 담백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 필독서를 꼽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서는 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화려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통제권, 그 자체라 설명합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는 무엇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시간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부정적 자유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맘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 바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상사의 지시에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당장 내일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내 가족의 생계와 일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통해 이뤄내야 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우리의 노동력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능력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기술 발전 앞에서 우리의 노동력의 생산성은 상대 우위를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가치가 하락하는 노동에만 무한정 투입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권리, 내 작업의 템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 그리고 남들이 북적이는 주말이 아닌 평일 오후의 한적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것들은 단순히 감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권력입니다. 100억 자산가라도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다면 고액 연봉자일 뿐이며 적은 금액이라도 이 선택의 권력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일까요? 현실적인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할까요? 경제적 자유를 논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4%의 법칙입니다.
이 이론은 은퇴 자산의 4%를 매년 생활비로 인출하고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액을 늘려가더라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통계적인 근거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인출률을 3.5%로 낮춰서 이 이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연 생활비는 2,400만 원이고 전체 자산의 4%가 연간 생활비가 되어야 하므로 전체 자산은 약 6억 8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가요? 큰 금액임은 맞지만 못 모을 금액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이 6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도달하는 순간 자산의 성격은 완전히 변합니다. 3.5%를 인출한다는 것은 자산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포함해 그보다 높을 경우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자산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의 마술을 보여주며 점점 더 크게 증식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만 꾸준히 투자를 지속한다면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년의 꾸준한 집중이 어떻게 평생의 자유를 만드는지 수학적 시뮬레이션과 실제 10년 S&P 수익률을 대입한 모델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런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고 매주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애정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제가 매주 영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S&P 500의 50년 평균 수익률은 약 12%. 최근 30년으로 좁혀봐도 30년 평균 수익률은 약 10.3%였습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연 10% 수익률을 가정해 월 300만원씩 10년간 투자했을 때 자산의 성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투자 5년차, 꾸준히 계획을 실천했다면 납입 원금은 1억 8천만원이고 총 자산은 2억 4천만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인 6억 8천만원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이 시기는 아직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게 느껴져 가장 고통스럽고 답답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의 효과는 6년차를 넘어서며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자산의 성장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게 보입니다. 이제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본소득이 더 커지면서 목표 금액까지 도달하는 자산 증식의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10년차의 원금은 3억 6천만 원이지만 총 자산은 6억 3천만 원을 돌파합니다. 드디어 자본이 스스로 번 수익이 10년간 쏟아부은 원금 총액을 넘어서려는 골든크로스 지점에 도달했고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자를 지속한다면 목표 금액인 6억 8천만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10년의 투자 끝에 목표 금액인 6억 8천만 원을 달성하면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2,400만 원 이상을 인출해도 자산의 증식 속도가 인출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을 꺼냈으면서도 총 자산은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만약 30살에 이 계획을 시작했다면 40살에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퇴 이후에도 완전히 소득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자산의 유지 가능성과 기대값은 계산된 수치보다 훨씬 더 견고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10년 동안 원칙을 지켜낸 투자자에게 경제적 자유는 현실이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매년 10% 수익이 가능하냐고 운 나쁘게 폭락장을 맞닥뜨리면 결국 경제적 자유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이전 시뮬레이션과 같이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 10년 S&P 500의 주가지수를 보면 2015년부터 2025년 짧은 기간 동안 지수가 정말 많이 흔들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 이상 폭락이 왔던 이슈들을 정리해보면 2015년 중국발 위안화 쇼크, 2018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 2020년에는 팬데믹 위기,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쇼크, 2024년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2025년은 트럼프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장기 추세로 확장하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0% 이상의 폭락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S&P 500의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12.5%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칙대로 연간 3,600만 원을 2015년부터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현재 투자금은 10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을 겁니다.
여기에 만약 직접 투자했다면 환율 변동으로 인해 20% 정도 추가로 금액이 커졌겠네요. 결국 10년의 투자 기간 동안 지수가 5번 정도 폭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수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데이터가 증명하듯 지수의 폭락은 경제적 자유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기회였습니다. 시장의 소음과 상관없이 원칙을 지키며 똑똑하게 투자한다면 우리가 계획한 목표는 반드시 10년 내외의 시간 안에서 실현됩니다.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처럼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쉬운 것은 아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온전히 채워 경제적 자유를 거머쥐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2018년 무역전쟁, 2020년의 팬데믹, 그리고 2022년의 기록적인 폭락장 같은 가혹한 변동성을 10년 동안 묵묵히 견뎌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이 투자를 공부하지만 정작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10년의 경제적 자유 플랜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3가지 원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는 수익률이 아니라 저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 급등주, 테마주에 매몰되지만 초기 단계에서 투자 수익만으로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저축을 통해 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저축률은 100%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에 조급해하기보다 매월 투입되는 자본의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지루함의 구간을 반드시 견뎌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 자산은 초기에 빠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년간 자산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1에서 5년차 구간은 투자에서 시간의 힘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실패하지만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통해 이 정체기가 끝나면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기다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원칙대로 자본을 쌓아가는 것만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셋째, 속도가 아닌 방향에 대한 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종목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다른 자산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포모가 생깁니다. 믿고 투자하는 지수의 수익률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당장이라도 저 주식에 올라타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도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실은 정말 타고난 투자자가 아닌 이상 유행을 쫓는 시도가 반복될수록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평균 수익률은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운 좋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시도가 누적될수록 실수의 확률은 커지고 결국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시기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결승선까지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과거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뚫고 자산을 불려온 가장 검증된 방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가 올바르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검증된 길임을 스스로에게 꾸준히 상기시켜야 합니다. 타인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의 길을 끝까지 걷는다면 결국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획을 처음부터 실행하신다면 먼저 1억 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자산의 크기를 넘어 내 자본이 스스로 숨을 쉬며 성장을 가속하기 시작하는 심리적 임계점입니다. 자산이 1,000만 원일 때의 10% 수익은 한 달 생활비 수준에 그치지만 1년의 10% 수익은 평범한 직장인의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 1,000만 원이라는 실질적인 체감을 안겨줍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면 자본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의 위력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며 비로소 장기 투자의 즐거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억 원을 달성해본 성취감은 하락장의 공포나 시장의 소음보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원칙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 크게 만들어 남은 계획을 완주하게 할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벽이 됩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로직을 모두 이해하신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10%의 투자자라고 확신합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적 로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흔들리지 않을 수치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무엇보다 미래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천뿐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시장의 소음이 여러분의 원칙을 흔들려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저 역시 한 명의 투자자로서 시장의 소음을 걷어내고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 데이터와 논리를 영상을 통해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립한 기준을 잊지 말고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저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주식 도치의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통해 분석하고 정리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경제적 자유를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논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도치였습니다.